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1: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동료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 자, 민주당은 넓은 중원에 나가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실망한 중도표 그리고 합리적 보수표를 끌어와라 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지 않는 그 나머지 진보 진영의 세력들 표를 결집시키고 독려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두 당이 연대 협력해야만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조금 전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 이념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맨 왼쪽 진보부터 쭉 중도까지 쭉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쪽 어딘가에서 이제 꽤 큰 포지션을 갖고 있으나 맨 왼쪽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 다음부터 스펙트럼이 그렇죠. 중도 쪽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셔라.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민주당은 가운데 이 중도 표심을 끌어오는 정책을 해야 되니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그거 우리가 세게 밀어붙여 줄게.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미래연합정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두 개 정당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향적이죠. 여태까지 그 민주당에서 앞서 나왔던 발언들을 좀 상기를 해보면 약간 조국손절 느낌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선을 긋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나마 조금 유화적인 발언이 정청래 최고가 했던 일단 먼 바다에서 나중에 만나 요 정도 발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대표는 계속해서 이 끈끈한 협력을 강조했잖아요. 오늘은 동지라고 표현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함께 가자고 화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그 조국 대표는 물론 이제 반 윤석열 전선에서 이제 함께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요쪽에서는 그 친명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이 그래서 그 친문은 조국을 지지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뭐 차기 당권 주자들, 대선 경쟁자들 좀 쳐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종석 공천 안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비명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철 수석이 경쟁자로 솔직히 안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다른 분석이 나왔길래 이거 재밌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뭐 불렸던 예전에 지금 뭐 정치평론하시는 심평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장관은 대권 후보급으로 부활했다. 대권 후보급으로? 그러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보다 조국의 정치적 자산이 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조국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크다. 그래서 조국이 활동 공간만 확보되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두 세력을 좀 갈라치기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순수한 분석과 예측과 전망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조국 장관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이제 실형을 살게 되더라도 그럼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돌아온다면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어서 뭐 사면이 되거나 한다면 그 다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주자로서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다, 활활 타고 있다. 네네, 이런 네네. 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왔다. 예.